안녕하세요. 서동환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어떤 내용 살펴볼까요? 예,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학생부 종합전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학생부 종합전형 대비 전략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평가 요소가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그리고 발전 가능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각 요소별로 학생부 종합전형 101가지 이야기 자료에 나온 얘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업 역량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는 주요 과목 성적 아주 우수한데 기술 과정이라든지 체육, 음악, 미술 등 예체능 과목 성적이 상대적으로 너무나 낮은 학생들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있게 되면 입학사정관 입장에서 조금 학생의 태도를 의심할 수 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자신의 유리한 부분, 자신의 흥미에 따라서만 공부하는 사례가 되면 대학에 와서도 그렇게 공부하지 않겠느냐라는 충분한 의심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없앨 수 있는 성실성으로 자신을 이제 커버할 수 있다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 과목이라 하더라도 충분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특별하게 이제 해당 과목이 성적이 낮은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종합 전형을 어떤 전형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이 좀 그런 부분을 극복할 수 있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중앙대 같은 경우는 다빈치형하고 탐구형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자신의 우수성이 좀 더 드러날 수 있다면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등급이 낮더라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학생이 수업 시간에 보여준 학습 태도나 노력이 우수하게 나타난다면 이 부분도 좋게 평가될 수 있다는 것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적이 하락하는 추세면 좀 불리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성적 하락에 대해서는 합당한 이유를 자기소개서라든지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어 있다면 그 부분을 평가해서 반영할 수 있다는 거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탐구 능력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깊게 꾸준히 공부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하는데요. 이 부분은 교과학습뿐만 아니라 관심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독서 활동을 통해서도, 그리고 글쓰기 활동이나 탐구 활동, 실험 실습, 교내 대회 참여 등의 학습 경험을 통해서 이 역량이 향상되기도 하고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참여하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 역량이 잘 나타난 학교 생활 기록부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이 부분은 수업과 체험 활동을 할 때 적극적으로 호기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 수업의 그 활동의 내용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임한다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단체 활동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 부분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활동한다면 선생님은 당연히 그 부분을 보실 거고 학생에 대해서 평가를 좋게 해주실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전공 적합성입니다. 지난 화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진로 희망이 무조건 3년 동안 일치되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특히 어른들도 바뀌는데 고등학교 학생들이 바뀌는 건 당연하다라는 얘기들을 입학사정관 분들마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변화했을 때는 그 변화하게 된 과정, 바꾸게 됐다라는 그런 사유 같은 거를 제시한다면 그런 진로가 변화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그런 진정성이 좀 보여져야 됩니다. 그냥 내가 이쪽의 점수가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라고 싹 바꾸는 건 네. 입학사정관 분들이 딱 보시기에 이거는 너에게는 맞지 않아 라고 평가를 바로 하신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만의 특별한 진로 활동을 원한다면 개인이 진로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단체 진로 활동을 통해서 본인이 알고 느끼고 변화되는 다른 활동으로 연결된 것을 구체적으로 적는다면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얘기되는 부분이 자신이 하고 싶은 공부와 지원학과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엊그제 졸업생이 한 명 찾아왔습니다. 건국대학교 산림조경학과에 다니고 있는 학생인데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학과에서는 뭐하고 뭐를 배우겠냐고. 그 학교에서는 이제 산림 분야도 가르쳐주고 조경 분야도 가르쳐주는데요. 이 학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교육 목표를 살펴보면 산림, 조경, 그리고 생태보건 전문가를 육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학생이 이 부분을 봤다면 산림 쪽, 조경 쪽에만 특화시켜서 자신의 전공 적합성을 쓰는 게 아니라 생태보건 전문가로서 내가 노력하겠다, 그 꿈을 이루고 싶다라는 표현이 들어간다면 훨씬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처럼 학생이 지원 학과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좀 정보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서 보면요. 제2외국어, 한문, 체육, 음악, 미술 등 학생들이 좀 등한시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만약에 불어불문학과나 일어일문학과 등을 전공하고 싶은 친구들은 당연히 제2외국어의 성취도가 높은 게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사학과를 가고 싶은 친구들은 한문 교과의 성적이 좋으면 유리하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공 적합성을 보는 경우도 있지만 계열 적합성을 많이 보는 경우가 네네네. 있더라고요.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계열 적합성 준비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 우리 외국어 대학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양한 언어를 배우는 소수학과가 많아요. 맞습니다. 중앙아시아학과나 네. 또 무슨 학과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선생님? 루마니아어, 체코 이렇게 있는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요. 스칸디나비어 학과 들어보셨어요? 예, 예. 스칸디나비어 학과라든지 뭐 몽골어과 뭐 이렇게 등등등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이런 학과를 그러니까 이런 언어를 배우는 경험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2외국어나 아니면 영어나 이런 네. 등등의 어떤 그 성적을 통해서 그 외국어 역량을 보여준다면 상당히 유리한 그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전공 적합성의 5번째 얘기는 전공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경험으로 한정 짓지 말라라는 겁니다. 학교 생활 전반 어디서나 무엇과도 연결 지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관련된 상황 그리고 자신의 관심 사항을 자꾸 개발하는 그런 활동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6번째는 선택 과목이 있다면 선택 과목 중에서 학생이 선택한 이수 교과도 전공 적합성과 연관되는 사례가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경희대에서 연구 결과가 발표가 나왔었는데요. 기계공학과를 지원한 학생은 물리 과목에 대한 그 이수 현황이 서류 평가에서 좀 좋은 점수를 받았다라는 결과를 경희대학교에서도 내세웠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신의 선택 과목에 있어서도 좀 종합 전형을 생각한다면 잘 선택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고등학교에서 그 교육과정이 개설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제일 비슷한 과목인 수학이나 아니면 물리원 과목에서 이 학생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인성 부분입니다. 인성 부분에 있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는 수상 경력입니다. 사실 수상 경력이 인성과 무슨 연관이 되겠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작년에 대학에서 면접을 봤던 사례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었냐면 너 이 부분을 공동 수상했다. 그렇다면 너는 그 공동 수상에서 어떤 역할을 했니?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상 경력을 통해서도 공동 작업을 통해서 본인이 협력한 거 그리고 소통 능력들 그리고 나눔과 배려의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봉사 시간입니다. 봉사 시간만 많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의미 있는 내용 그리고 지속적으로 했는지 그리고 진정성을 가지고 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봉사활동에 국한된 인성은 아니라는 겁니다. 수업 시간에 학급과 동아리 활동 시간에 그리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본인이 노력했던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겠고요. 좋은 얘기만 생활 기록부에 적어 있었으면 좋긴 하겠지만 규칙을 어겨서 기록된 부분이 있다면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 그것이 본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그 이후로 본인이 어떤 발전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있다면 이것도 높게 평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교과 수업 시간 내에서 조별 활동하는 것도 그냥 가만히 뒤에 있거나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얘기하고 서로 협업하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더 좋겠다는 얘기고요. 수행평가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급 활동 중에는 학급 환경미화가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본인이 주도돼서 열심히 했다면 리더십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거고요. 수행평가에서도 어려운 일을 본인이 맡아서 했다면 한동안 유행했던 리더십이죠. 서번트 리더십으로도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가 이제 발전 가능성인데요.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주도성이라는 부분입니다. 계획하는 과정부터 실행 후 결과 분석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새로운 과제를 만들고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활동을 만들어 수행하고 일정한 성과를 창출하고 그 성과 창출에 멈추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위해 노력하는 이 부분을 얘기하는데요. 이 발전 가능성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기주도성도 반영이 되겠지만요. 수상 경력을 통해서도 확인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독서 활동을 통해서도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독서 활동이란 건 본인이
책을 선택해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전 가능성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아리 활동 사실 기존에 있던 동아리 들어가면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새로운 활동 과제를 본인이 선택한다든지 찾아간다든지 그리고 본인이 열심히 한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확인이 된다면 발전 가능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